따까리로 나오는데 엄청난 양아치 연기를 맞아, 보여주죠. 맞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네가 잘못이지 이러면서. 항상 느와르 영화 특. 암살은 화장실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개 색칠하네? 개 짜증나네? 난 그렇게 생각. 형 전화 끊지 마. 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데 네. 시네마 토크의 예솔 현구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뭐죠? 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초록물고기입니다. 초록물고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쵸. 이창동 감독의 첫 장편. 그죠? 데뷔작? 굉장히 옛날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경도 진짜 옛날이죠. 그래서 초록물고기 줄거리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 내용 설명 이제 나로 고정된 거예요?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이게 어떤 영화냐 하면은 한석규 배우님이 연기한 이 막동이라는 캐릭터는 군대를 갓 제대한 20대 청년인데 우연히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쫓다가 범죄 조직에 몸을 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죠. 그쵸. 자,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되게 심각한 사건들이죠. 그 막동이라는 캐릭터가 뭐 살인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 결말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 있어서 저는 인트로 부분이 좀 재밌었단 말이죠. 인트로 부분? 어떤 부분이? 그 기차에 타고, 그러니까 막동이 캐릭터가 제대를 하고 군복을 입은 상태로 기차를 탑니다. 이제 또 집으로 돌아오려면 기차를 타야 되죠. 저는 뭐 군대를 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제 막 이렇게 바깥에 막 이렇게 내다보고 하다가 처음에 그 미에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미에라는 캐릭터가 이 빨간색 스카프를 그쵸. 버리는 장면은 이게 우연히 그거를 또 막동이가 이걸 캐치를 하지. 그래서 그러고 싸움이 붙어요. 옆 칸에서 미애가 어떤 남자들한테 이제 캣콜링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동이가 또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막 하다가 개 쳐맞고 그러고 이제 기차에서 원래 내려야 될 곳에서 안 내리고 걔네를 때리려고 이제 다른 데서 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막 추격전을 하죠. 맞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꼭 캐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단역이나 조연 사이에 엄청난 배우들이 막 섞여 있거든. 맞아.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그 양아치 중 한 명이 이문식 배우님이에요. 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사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해. 맞아. 뒤에도 계속 엄청난 얼굴들이 그냥 사이사이에 튀어나와. 툭 이러고 튀어나와.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렇지. 그러고 나는 이 인트로가 가진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군대를 갓 제대한 20대 청년이잖아. 그때 내가 느끼기에는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말해봐.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가 좀 되게 많이 방황하는 시즌인 것 같거든. 왜냐면 군대에 있으면은 사회랑 단절이 돼서 자기가 나중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 나이가 지금 군대를 갔던 동기들이 막 복학하는 그런 시즌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때 좀 엄청 많이 방황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갑자기 그냥 사회로 내던져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첫 장면이 되게 막동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 이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보니까 바빠서 너 뭐 할 거야? 그러니까 20대 청년 군대 갓 제대했다는 설정 외에도 이 막동이라는 캐릭터가 26살이잖아. 그리고 좀 순수한 청년이지.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내용 더 얘기하면서 얘기할 텐데, 괴롭힘 당하고 있는 여자 보고서 뭐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싫다는데 왜 그래요? 말하고. 맞아. 막동이라는 인물은
어리다면 어리고 사회로 이제 내던져져야 되는. 그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막동이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치. 설명해 보시죠. 자, 막동이가 막 기차에서 막 싸우고 뭐 도망치고 그러고 집을 돌아오고 딱 처음 만나는 인물이 큰 성이에요. 자기의 가족의 첫째 형인데 그분이 뇌성마비를 겪고 있는 설정이란 말이죠. 그 큰 성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앉아 있다가 막동이를 딱 마주하고 되게 해맑게 웃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성이랑 같이 이제 늙은 어머니가 사는 시골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골집이자 자기의 고향, 그리고 자기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살아왔던 집에 돌아갑니다. 이 막동이라는 캐릭터가. 딱 보면은 잘 사는 집은 아니구나. 그쵸. 그런 걸 알 수 있죠. 여기 큰 형은 이제 뇌성마비고 근데 뭔가 행복해 보여. 맞아요. 행복해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셋째 형도 나오고 그쵸. 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얼굴이 그쵸. 나오죠. 정진영 배우님. 네. 그러니까 그 큰 성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고 어머니는 늙었지만 뭐 파출부일 그런 것도 나가시는 것처럼 나와요. 그 전화를 받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막동이를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남을지 그거를 되게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나는 재밌었던 게 막동이 캐릭터가 그 형제자매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뭐 첫째 형,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첫째 형, 그리고 둘째 형은 경찰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형은 계란을 팔았나? 그 신도시에 가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막동이, 그리고 자기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재밌었던 게 여동생이 그 다방 레지 하는 일을 하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막 막동이가 찾아가 여동생한테 가가지고 와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또 추격신을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계속 추격신이야. 맞아. 막 계속 달려. 그러고 이제 여동생이 용돈을 챙겨주는 장면이 나와. 밥이나 먹어 이러면서 막 돈을 주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의 형제들은 다 돈 벌 방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막동이만 없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범죄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된다라고 느꼈거든. 그치. 되게 우연의 우연이 겹쳐가지고. 그치. 그러고 이제 동생과 형들을 다 만나고 그 미애를 다시 찾아가. 찾아간 건 아니고 나이트 같은 데 갔다가 미애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본 거야. 이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미애로 보이는 여자가 보여서 따라갔더니만 나이트에서 맞아. 가수 거의 노래를 부르는 여성이었던 거지. 맞아. 근데 거기에서 또 하는 배우가 나와. 송강호 배우가 그치. 거기에서 이제 그 따까리라고 해야 되나? 따까리로 나오는데 엄청난 양아치 연기를 보여주죠. 맞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지금의 송강호와 비교를 해보면 근데 오히려 이 영화 보면서 송강호라는 배우가 이 영화로 얼굴을 대중에게 각인을 해서 이 대배우의 시작이 되는 영화구나 그치. 라는 생각을 난 했거든. 왜냐면 그 따까리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 완전 양아치 캐릭터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조직의 보스 이 인물이 사실 나는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문성근 배우님께서 이게 나와. 너 잘 아나 문성근? 잘 모르지. 원조 그것이 알고 싶다 MC 겸 악역 전문 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한 얼굴이고 근데 원래는 좀 지적이고 약간 그런 이미지시거든. 선한 느낌이란 말이야. 나는 초록물고기에서 이분이 배태곤 역할로 딱 처음 나오자마자 확실하진 않지만 이때부터 시작이었나? 문성근의 악역 인생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 배태곤 캐릭터도 재밌는 게 막동이 캐릭터가 미애를 찾으러 갔다가 미애를 만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미애가 이 배태곤의 여자인 거야. 그치. 그래서 미애가 그 기차에 그 막동이의 가방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로 연락처로 막 연락하다가 되게 우연히 본 거잖아. 맞아. 그래서 미애도 막 막동이한테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들이대지. 맞아. 근데 이제 뒤에 있던 배태곤의 일행들이 형님이 부르는데 왜 안 가시냐? 나 새인 생겼다. 막동이 한석규 배우님한테 그렇게 하잖아. 그랬더니만 송강호 이 양아치 캐릭터가 막 얻어맞죠. 막동이가 엄청나게.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배태곤과 그 미애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배태곤이 막동이한테 차에 타라고 하죠.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얘 일 좀 시켜줘? 그런 거였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뭐 젊은 놈이 뭐 하냐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소개해줬다 이거 가져가서 얘기하고 젊은 놈이 꿈이 있어야지. 맞아.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 먹고 살기 먹고 살려면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 맞아. 먹고 꿈에 관한. 꿈 그리고 먹고 사는 일 가족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나도 느꼈어. 그치. 영화에서 간단히 지나가는 얘기로만 먹고 산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당장 그 전에 보면은 그 셋째 형이랑 막동이랑 트럭 운전하고 걔랑 그거 가면서 갑자기 경찰한테 신호 위반 걸려가지고 맞아. 그때 당시 시대상이니까만 가능한 행동을 하지. 한번 봐주세요. 5,000원 줄 테니까 넘어가자. 근데 또 지갑 보니까 5,000짜리가 없어. 그러니까 만원 만원 줘. 5,000 거들어 주실 수 있냐. 밥 먹어야 된다. 없으면 굶는다. 그래서 경찰이 알겠다 이러고 자기 차에 가. 그리고 그냥 바로 출발. 근데 또 웃긴 건 그걸 또 추격해. 맞아. 그러면서 돈 달라. 5,000원 돌려줘. 막 해. 그러니까 그 트럭 그 마이크 이렇게 갖다 대고 맞아. 경찰차 5,000원 돌려줘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나는 그 장면이 갑자기 또 앞쪽 얘기긴 한데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막동이라는 캐릭터가 내가 느끼기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기찻길에 오르거나 아니면 그 자기 큰 성을 되게 잘 챙기는 그런 모습만 봐도 뭔가 정의로운 인물이라 느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보니까 막 그닥 정의롭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가벼운 경범죄 같은 그런 걸 저지르면서 되게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러는 게 되게 아이 같은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영화 보면서 느낀 건데 순수한 캐릭터야. 맞아. 되게 순수하고 행복한 캐릭터인데 무언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고 맞아. 진짜 길에서 마주쳐서 첫눈에 반한 여자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막 쫓아가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난 되게 많이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내가 많이 안 봐가지고 그런 스타일이신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활용한 그치.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와. 맞아. 20분 넘어가기 전에 거울로 인물의 얼굴을 비추는 게 한 2번, 3번씩은 계속 나와. 맞아. 그 덕에 그 거울을 활용하면은 이게 인상적인 게 배경이랑 동시에 우리가 상대방 인물의 표정 그리고 그 인물과 대화하는 사람 표정을 동시에 볼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계속 이제 한석두는 자기가 거울을 봤다가 뭐 누구랑 대화할 때도 거울 보고 있고 그런 게 진짜 많이 나와.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화면이 그 기교나 이런 건 없지만 되게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인물의 심리에도 이게 나는 그게 되게 집중된다고 느꼈거든. 맞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막동이는 초반부에는 그냥 막 정의로운 인물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인물이고 뭔가 사랑하면 사랑 대화하는 거 보면은 연애도 안 해본 그치. 그런 인물이잖아.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기 직전인 뭔가 생각 없는 듯 알 수 없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배태곤과의 차에서 얘기한 거를 계기로 해서
일을 하게 되지. 맞아. 발렛 파킹 일을 시작하게 되지. 음. 근데 발렛 파킹 일은 그냥 거쳐가는 느낌? 이제 발렛 파킹 일을 하고 송강호랑 다시 만나 거기서. 맞아. 송강호랑 만나가지고 그때 막동이가 그 복수를 한 거야. 나무를 들고 가지고 송강호 머리 이렇게 깡 치고 그러고 바로 뒤에 이제 배태곤이 이 녀석 재밌는 녀석이네 이러면서 깡따구가 있구나. 깡따구가 이런 걸 느낀 있구나. 거지. 그런 걸 느껴서 이제 막동이가 본격적으로 그 양아치 소굴 범죄 집단에 들어가기를 시작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한국 영화의 뭐 누아르의 시초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배태곤이 그 막동이한테 시키는 일이 되게 좀 뚱딴지 같다고 해야 되나? 맞아. 갑자기 우리한테 그거 안 보여줬다가 그 타짜 호구 아저씨 같이 노래방에서 술 먹고 춤추는 장면이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먹는 장면이 나오다가 한석규 그러니까 막동이가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막 자해를 하지. 맞아.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진짜 아파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찍어? 맞아. 너무 아파일 것 같아. 이 영화가 되게 리얼해. 맞아. 뭔가 세상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살고 있을 것 마냥 맞아. 진짜 날 것 택시 드라이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게 뭔가 이창동 감독 특인 것 같기도 한 게 인터뷰 몇 개 보고 했을 때 그냥 좀 풀어놓는다고 하더라고 배우를. 그래서 뭔가 좀 더 이야기도 리얼하고 그걸 연기하는 배우도 리얼하고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그러고 그래서 그 자해공갈을 해가지고 자해공갈을 해서 얘한테 이제 막 돈을 뜯어내고 막 그런 느낌의 일을 시킨단 말이야. 돈을 뜯는 게 아니라 그거였어. 그 시의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재개발 그걸 이제 맞아. 배태곤이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인질극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협박을 하는 거지. 협박할 명분을 뭔가 전과가 생기버리면은 너무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이걸 막동이 난 처음에 막동이가 캐릭터 이름인지 몰랐어. 배태곤이 막동이 해가지고 막동이 일로 와봐 막 이러잖아. 그래서 나는 막내라서 막동이라 부르는구나 했는데 캐릭터 이름도 막동이인 거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배태곤 캐릭터가 막동이를 약간 아끼기 시작하죠. 눈여겨보게 되지. 맞아. 그래서 배태곤의 입장에서는 막동이가 좀 일단 막동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순수함은 잃어버리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도 막 손 자해공갈 하고 그럴 때도 자해공갈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맞아. 대충 다친 척하고 구라를 치면 되는데 막동이는 안 그러는 거야. 뭔가 좀 숨기는 거 같고. 젊은 패기가 있어. 패기가 있어. 혈기와 패기가 막 있어가지고 막. 그래서 배태곤이 뭔가 좀 자기 옛날 생각도 나서 더 챙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배태곤 캐릭터가 꿈에 관해서 얘기를 자꾸 하잖아. 꿈이 있어야 된다. 나는 꿈 하나로 여기까지 온 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떡볶이집을 그때 맞아 찾아가서 막동이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 막동이의 패기와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얘는 정말 내 아들로 삼을 정도로 내 정말 동생으로 삼을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 맞아. 너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맞아. 형님이라고 해라. 형님이라고 해라. 해다 송강호가. 우리는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1년 넘게 걸렸는데 쟤는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벌써 뭐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냐. 그랬는데 이제 송강호 실실 웃으면서 그 얘기하는데 배태곤이 바로 그냥 싸서 때리고 맞아. 그치. 그 정도로 이제 막동이 캐릭터가 배태곤의 눈 안에 들었다인 거지. 근데 난 한편으로는 이게 영화의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배태곤이 사람을 다룰 줄 알아서 그치 얘는 이렇게 써먹어야 더 진심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자기를 이제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끔 챙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 그것도 맞지. 근데 그러고 재밌는 게 배태곤이랑 가까워진 시점부터 미애랑 확 가까워지기 싫어.
시작한단 말이지. 미애가 막동이한테 좀 관심을 보이지. 오히려. 맞아. 그 기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도 그렇고 뭐 옛날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나 맞아. 이 사진 가질래 하고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좀 자기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그치. 후반부에. 그래서 뭔가 좀 이 미애라는 캐릭터가 베테곤의 옆에 있으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치. 뭔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뉘앙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맞아 맞아. 이 사실 막동이가 순순히 베테곤의 밑에 들어갔던 이유도 이게 모든 사건이나 이 현실도 그래. 영화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나 크나큰 사고 뭐 이런 불상사 같은 비극적인 스토리에 가장 큰 원동력, 동기가 되는 건 사랑이다. 근데 그치. 막동이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난 막동이한테 좀 많이 이입해서 봤는데 이게 문제야. 사연 있어 보이는 여자. 제대해서 그때 기차부터 여자가 막 사연 있어 보이게 창가에서 이렇게 빨간색 스카프를 던지고 그걸 또 자기가 우연히 겟했어.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여자가 막 자기 운명의 상대고 이게 그 이후에도 또 우연히 만났잖아. 전화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간 것도 이제 사실 미애 때문이란 말이야. 그치 그치. 근데 들어가고 나서 그 주차 발레 파킹 할 때도 운전을 오고 와가지고 막 울고 있고. 맞아 맞아. 사랑이 동기인데 이게 그치. 그 이후로 이제 미애랑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그 플롯이거든. 그치. 조직에 보스가 있고 보스의 여자. 보스의 여자를 사랑해버린 그런 스토리란 말이야. 그런 막내 신참. 막내 신참 아니면 보스의 2인자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맞아. 많이 그 써먹히는 소재인데 나는 그 이 영화에선 조금 특이하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치. 일단 그 흔하디 흔한 그런 막 의리의리하고 멋있게 묘사되는 그런 범죄 조직이 아니라 진짜 막 재개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쓰레기들인데 네, 진짜 어딘가 있을 법한 그런.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그 생각하는. 거리를 사실 베테곤이 거의 주름 잡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약간 그 이후로 이제 막동이랑 미애랑 친해지면서 약간 넘으면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리잖아. 그치. 입도 맞추고. 근데 미애도 이제 막동이의 순수한 면에 이끌렸던 것 같아.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치. 그런데 그 이후에 김양기를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약간 변곡점을 맞이하지. 그치. 김양길 이제 베테곤의 숙적 같은 느낌이죠. 근데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거지? 뭐 전에 같은 조직이었던 건가? 그 베테곤이 원래 모셨던 성님 같은 느낌? 아 원래 그런 건가? 그러다가 이제 그 김양길 캐릭터가 깜방에서 출소를 하게 되면서 베테곤이랑 비슷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업체 간의 싸움으로 번진 거야. 근데 그게 양아치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냥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때려 패고 막 난장판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베테곤의 자존심도 추락하는 일들이 점점 발생을 하지. 자존심이 깎이는 일들이 뭐냐. 자기 부하들이 막 처맞고 댕겨. 그러고 그 베테곤 보고 베테곤은 근데 자기 애들 막 쌈박질하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리잖아. 그래서 막 그 왜 김양길한테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쪽 불만을 막 토로하잖아. 막 그렇게 갈등이 최고조로 닳다가 그 막둥이의 가족 식사 장면이 나와.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어디에 놀러 가서 식사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지. 맞아 맞아. 근데 거기가 되게 평화로워 보였거든. 처음에 딱 차를 타고 그러고 그 피크닉 피크닉 소풍을 하는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남자 형제들끼리 이렇게 나란히 쪼로록 서가지고
오줌을 싸는 장면이 있어. 네. 거기에서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인단 말이야. 가족 다 같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경찰을 하고 있는 형님과 형부, 그러니까 아내분이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면서 개판이 돼, 거기가. 맞아. 술 먹지 말라고. 맞아. 술 먹지 말라고 막 아내가 뭐라 하다가 가족끼리 모였을 때 술을 마셔야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막둥이 바로 위에 형이 뭐 싸우지 말라 이러면서 말리다가 이제 형제끼리 개싸움이 시작되고 그때 막둥이가 이제 차를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그 POV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난 되게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해야 되나? 가족끼리 다 같이 오손도손 살고 그러는 게 막둥이의 꿈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둥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돼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자기 차도 끌고 오고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거기서 바로 싸우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 그치? 아직 그 가족들도 각자가 이제 각자만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치. 가족들이 뭐 다 같이 모여 사는 거가 안 되고 있잖아, 잘. 그치. 각자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 막둥이의 꿈은 계속 꿈이 뭐냐 하는데 막둥이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사실 이제 그냥 소박하게 가족들이 다시 뭉쳐서 그냥 사는 거가 맞아. 식당이나 하면서 사는 게 막둥이의 꿈인 건데 이미 다들 이제 각자 어떻게 돈을 벌고 막둥이도 이제 뭐 깨끗한 일은 아니지만 돈을 벌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 그치. 그 이후에 이제 베테곤이 미애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랑 자게 막 하지. 맞아. 그리고 약간 대화로도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베테곤이 옛날에 원래 성매매 장사를 했었다는 거에 대한 암시가 김양길과 만났을 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자기의 세력을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해. 그런 의미에서 그 미애가 그리고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잖아. 맞아. 베테곤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계속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너 나한테서 못 벗어나.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스라이팅을 엄청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미애도 막 다른 남자랑 자고 와서 침대에 막 누워가지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해. 맞아. 근데 그러면서 그 막둥이를 좀 유혹하지. 그치. 이제 여기 옆에 누워 이러고 안고 울면서 뭐 너도 나 먹어.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데 너라고 못 주겠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둥이도 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순애구나. 얘들은 순애구나. 라는 느낌. 그렇게 느꼈어? 나는 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여자의 힘듦, 미애의 힘듦도 물론 느껴졌고. 약간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그치, 많이 그치. 했지. 그러니까 따지면 그 택시 드라이버에서 아이리스 캐릭터처럼 그러니까 도망치려는 모습이 보이다가도 또 베테곤이 자꾸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면서 와, 미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얘를 벗어날 수 없는 거를 알면서도 근데 그게 막둥이를 향한 사랑만큼 순수하지도 않고 나를 먹여 살려준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근데도 이제 베테곤은 나를 이용해서 다른 애들한테 공사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많이 힘들겠다. 근데 싶었지. 그렇게 이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나 처음에 그래서 가다 돌아왔을 때 이제 갑자기 테러를 당하잖아. 근데 그 장면 보고서 좀 의아했어. 왜? 내가 뭘 놓쳤나? 영화 중간에. 근데 나도 그렇게 느꼈어. 갑자기 그 자동차 창을 막 깨끗이 부수고 하는데 갑자기 송강호 그러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와중에 내 딱가리였던 송강호가 갑자기 빡 튀어나와서 야 베트콩 하면서 맞아. 그 김연길 형님이 안부 전화라더라. 그러니까 다른 조직으로 갈아탄 거지. 맞아, 갈아탄 거지. 이제 그런 배신, 그런 굴욕, 그리고 그 테러 당한 다음에 술자리를 한번 갔는데 아주 그냥 거기서 개 망신을 당하지. 맞아. 옛날 자기 애들 앞에서. 맞아.
막 펀치 때리잖아. 맞아. 커피 날 정도로 막. 그러고 막 술 마셔 이러는데 막 맥주 안에 커피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마셔. 맞아. 그러다가 이제 베테곤이 이거 공사로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결국 최후의 카드인 막동이를 살인을 하게 시키지. 영화의 후반이 약간 급전개 같다고 느꼈거든. 급전개라고 해야 되나? 결국 베테곤도 똑같은 양아치인가 뭔가 상식인인 것 마냥 그놈은 내가 잘한다 하는데 더한 놈이고 베테곤이라는 인물이 진짜 입체적이고 흥미로웠거든. 사실상 맞아. 영화에서 제일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 애초에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일 공들여서 쓴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느낌? 이라고 나는 느꼈어. 맞아. 미에라는 캐릭터는 오히려 좀 들러리? 맞아. 뭔가 물건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 이용당하고 플롯상의 중심이 되는 역할인 듯 하지만 그냥 느와르 영화의 계기 제공? 원인 제공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느껴졌고 오히려 베테곤이 막동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맞아. 베테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영화에서 풀어내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막동이는 진짜 이용당했고 그치. 막동이 순수했던 애가 두목님 그 한마디에 살인을 하고 결심을 딱 하지. 일단 미애와의 불륜 관계를 이제 끝내야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거를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그 스카프 있잖아. 스카프를 불태우지. 그리고 나서 항상 느와르 영화 특 암살은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오줌 다 싸고 이제 손 싹 씻는데 이제 근데 거기서도 거울이 나와. 맞아. 이 막동이의 떨려하는 그 모습을 되게 신경 쓰고 맞아. 거울로 보여주다가 아저씨 남대문 열렸어요. 이런 거였나? 그래서 주머니 안 닫혔어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푹 하고 푹 한단 말이야. 맞아. 진짜 사실 생각도 못했어. 맞아. 참 두목한테 이 정도의 충성심을 갖고 있던 애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애고 미애를 좋아하는 그런 애에 불과했는데 이 젊은 아이가 이젠 두목의 한마디에 살인까지 결심할 정도로 그니까 애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또 죽이고 나서의 반응이 또 자기가 되게 놀라고 울면서 막 맞아. 숨기려고 하고 피를 막 닦고 맞아. 피를 닦고 그러다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명장면 그치. 초록물고기 얘기할 때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는 한석규 배우님 인생 연기. 그 공중전화 씬이 나오지. 자기가 이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큰성이랑 통화를 하는데 막 큰성 끊지마 막 이러면서 울음을 참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발 이 통화하는 시간 동안 그냥 아직 어리고 순수한 친구인 거야. 그치.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려고 하지만 막 그런 막막함 그런 게 다 느껴져. 맞아. 막 큰형한테도 전화 끊지 말라 그러고 그치.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연기가 어떤 반열에 오르는 맞아. 그런 느낌이 들지.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제목이 나오잖아. 초록물고기. 그래서 초록물고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큰성이랑 같이 그 연못에서 막 고기를 잡으려고 초록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빨간 다리 기억나? 그 빨간 육교 말이야 육교. 거기 밑에 그 초록물고기 잡는다고 나 슬리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막동이한테는 그때가 제일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맞아. 자기 가족이 가장 화목하다고 느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그치. 가장 행복했을 때를 떠올리는 게 뭔가 자기가 살인을 하고 와서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비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치. 그 막동이라는 인물한테는 사실 영화 제목도 사실 초록물고기잖아. 그치. 초록물고기라는 거는 막동이가 어렸을 때 초록색 물고기를 찾았잖아. 영화상 막동이도 나는
계속해서 초록색 물고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그치. 자기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 그냥 행복하게 살던 거를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맞아. 그게 막동이의 꿈인 거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마지막이 되면서 갑자기 그 베테곤이 담배 피다가 막동이를 죽여버리지. 와, 근데 나 그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 베테곤이라는 인물한테 되게 처음에 입체적이고 되게 감정이입이 된 상태였는데 와 진짜 쓰레기다. 그니까 진짜 쓰레기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냈구나. 맞아. 여기 이제 또 문성근 배우님의 어마어마한 그 열연과 합쳐져서 진짜 화가 났어. 맞아. 아 그래? 그 막동이를 죽일 때 이 새끼는 진짜 그냥 다를 바가 없구나.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훨씬 더하지. 맞아. 훨씬 더하지.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이런 거를 두고 토사구팽이라는 거야. 그치. 토사구팽. 그러고 이제 막동이가 자기 죽어가는 순간에도 베테곤의 이제 차 창문에 이렇게 맞아. 기댄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베테곤이 일부러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미연을 일부러 데려왔지. 그치. 미연을 데려와서 그 광경을 보게 했잖아.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미연한테 넌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장면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얘기하기도 했고 나는 보면서 애초에 미연이 막동이한테 잘해주고 그랬던 것도 다 베테곤의 그거 안에 있었나? 캐두리 안에 있었나? 다 불륜이라는 거 몰랐을 리가 없고. 그치. 결국에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시작되어가지고 막동이가 지금은 살인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쓸모가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거 보고 나서 막동이는 죽고. 그치. 아이러니하게도 막동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지. 그치. 그래서 막동이의 꿈, 막동이의 초록물고기가 엔딩에 막동이가 죽고 나서야 실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재밌는 거는 베테곤과 미애가 그 식당에 찾아온다는 또 사실이지. 이제 임신한 미애와 맞아. 베테곤이 찾아오지. 그래서 나는 그 엔딩까지 다 보고 했을 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테곤의 계획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미애가 얘랑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막 자기 애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그 이후로 얘가 자기 조직에까지 들어오고 뭐 겉으로 보이기에 자기의 신뢰까지 얻게 그렇게 보이는데 뒷조사를 한 번이라도 안 했을까? 베테곤의 성격상? 그래서... 그럼 그 식당 찾아간 것까지? 아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개 새침하네? 개 짜증나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나도 거기는 살짝 반반인데. 그렇게 그랬나? 내가 그렇게 새침하게 얘기했나? 새침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그 엔딩 장면은 반반인데, 그래도 그 앞에 나의 얘기랑 더 한다면, 거기까지 간 것까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이 영화에서 애초에 그 마지막 장면을 위한 달려온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테곤은 그 막동이라는 인물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 식당에 찾아온 상황 자체는 그냥 아이러니함. 그치. 그냥 되게 그리고 사람을 지금 막동이를 죽인 그 범인이 그 가족이 있는데 온 거잖아. 근데 나는 서로가 서로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그리고 닭 잡으려고 되게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우스꽝스럽단 말이야. 그 상황 자체가. 베테곤조차도. 근데 그런 장면 자체가 정말 이게 영화로서 그려낼 수 있는 아이러니함의 극치. 맞아. 서로 그냥 덕담 주고받으면서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얘기하고 나는 그 장면의 포인트는 이제 미에라는 캐릭터가 그 사진을 갖고 있잖아. 그 사진에 있는 버드나무와 여기 이 장소에 있는 버드나무가 같다는 거를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막동이의 가족이라는 걸 아는 거는 미애뿐이다. 그런 상황이고 맨 마지막에 영화가 어떻게 끝나? 베테곤의 형한테 여기서만 만나지 않았어? 맞아. 무슨 일 하세요? 공무원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반반이긴 한데 앞에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 마지막 장면이 아이러니함이 있긴 해. 그치, 맞아. 맞아. 되게 아이러니하지. 맞아. 그러니까 자기의 막동이의 죽음으로 막동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맞아. 막동이를 죽인 범인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를 모른 채 덕담을 주고받고 그 장소를 떠난다. 맞아. 이게 되게 인생에서 나올 법한 우연성? 그런 거지 않을까 그치. 하는 느낌. 초록물고기라는 영화에 대해서 응. 그리고 영화 보면은 막 잔인하고 그치. 사람도 막 칼로 쑤셔 죽이고 90년대 후반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 맞아. 뭔가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나 그래서 영화 내에서 막동이네 집이 나올 때마다 저 뒤에 후경에는 막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거랑 더 대비가 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잘 알 수가 있지. 막동이가 이제 자기 막동이 본가나 일하는 곳에 집이나 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미술 감독에게 감탄을 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진짜 미술 감독의 공을 들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공간 이런 당시에 이런 집을 구해서 진짜로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해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됐거든. 둘 다겠지 어떻게 보면. 그치. 그리고 거기가 실제로 그때 막 신도시가 돼가던 서울 외곽이 배경이라고 알고 있어서. 아 그래? 둘 다겠지. 근데 되게 재밌었어. 그치. 그게 뭔가 좀 그 당시의 상황, 그 빈부격차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막 도시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영화 내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가 기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차가 그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매개체죠. 그래서 영화를 시작할 때도 기차에서 시작하고, 미애가 좀 도망치고 싶을 때 힘들 때마다 기차를 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그 피크닉 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때도 그 뒤로 철도가 지나가고. 되게 박하사탕 같지 않냐? 맞아.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하사탕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 그 피크닉 장면? 피크닉 장면도 그렇고 이 영화의 주제가 박하사탕이랑. 그러면 둘 다 기차로 시작하긴 하네. 그것도 맞지. 그래서 좀 내가 특히 더 박하사탕이랑 초록물고기가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는 물론 같은 감독이고 초록물고기 다음에 바로 박하사탕이 나오긴 했지만 그치. 좀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두 영화 모두 순수했던 청년이 어떻게 사회를 겪으면서 폭력에 물드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초록물고기는 좀 더 한 사건에 집중을 해서 끝내는 느낌이었고 박하사탕은 시대와 아울러서 시대를 아울러서 이때 이런 사건, 이때 이런 사건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긴 텀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철도도 비슷한 거다라고 느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한석규 배우님이 20대 청년으로 나오잖아. 이 영화로 초록물고기가 되게 상도 많이 받고 그치. 흥행에서도 성공을 하면서 이청년 감독님의 데뷔작이잖아. 한석규 배우님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대. 그 당시에 30 초반이었는데 이미 막 주가가 엄청 올라서 그 당시에 그 시나리오 공모전을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공모전 이름도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전이야. 그 주인공 이름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최해가지고 시나리오 공모전 중에서 최대 규모였대. 그냥 왜냐면 한석규라는 배우가 주최했다는 신뢰성. 그리고 한석규는 그 자신을 스타덤에 올릴 수 있게 해준 이 영화에 대한 감사.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자 시나리오 공모전 해서 그 한 돈은 다 하고 실제로 그게 10몇 회까지 해가지고
뭐 그림자 살인이나 어. 뭐 이런 식으로 영화화가 된 것도 몇 차례 있다고 하더라고. 보면서 와 진짜 그 내외적으로 이 영화 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어. 영화계에 미친 영향이 크구나 맞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한석규라는 배우의 그 배우로서의 영향력의 시작점? 배우 얘기를 좀 해볼까? 난 그래. 한석규 씨의 젊은 시절의 페이스를 좋아하는 편이거든. 뭔가 한석규 배우님의 마스크는 뭔가 순수한. 핸섬하진 않아도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 같고 맞아. 뭔가 웃는 상인 듯 강렬한 연기도 되게 잘하지. 맞아. 그래서 되게 그 순수한 페이스를 가지고 강렬한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래서 특히 더 초록물고기 안에서도 빛나 보였던 것 같아. 그치. 그 순수한 캐릭터가 어떻게 살인을 하고 막 어떻게 폭력에 물들어가고 이게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 그래서 박하사탕에서 설경구는 뭔가 좀 나중에는 진짜 얘가 폭력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이 초록물고기에서 한석규 배우가 연기한 막둥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수함을 잃지 않고 정말 막둥이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 배우 얘기하니까 말인데 진짜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해보자면 이제 한석규 배우님 얘기했으니까 문성근 배우님의 배틀본이랑 이 영화의 조연 단역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청난 얼굴들이 막 스쳐 지나가거든. 맞아. 처음 시작할 때 기차에서 미애를 괴롭히는 양아치 중에 한 명은 이문식 배우님이고 셋째 형은 정진영 배우님이고 그리고 난 제일 깜짝 놀란 게 그건데 너 눈치챘을지 모르겠어. 중간에 그 미애가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누가 욕해가지고 무대에서 안 내려와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화나가지고 막 내려와 막 이렇게 난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막동이가 나오지. 막동이가 등장을 하지.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막동이랑 미애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불륜 관계가 된 것도 있는데 욕하는 게 누구야? 나다 하면서 일어나는 게 누군지 알아? 그 정재영 배우님이거든? 아 진짜? 그냥 보자마자 그 플랫맨 정재영? 플랫맨? 김시표류기? 그때 확실하진 않은데 내 안면 인식 능력을 난 믿거든? 아 그치 확실해. 나 이거 그 뭐지? 찾아본 거 아니야. 아직 증명된 건 아닌데 알겠어. 나는 보자마자 이거 정재영 배우님이 라고 느꼈고 거기서 그 대학생 캐릭터로 나오잖아. 어디서? 되게 젊은 캐릭터로. 그 초록물고기 안에서. 초록물고기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젊은 대학생 느낌의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야 너 왜 노래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나이트에서 막 그 노래 못 부른다 해가지고 막 쌍욕 막 욕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 한석규는 자기 머리에 막 맥주 깨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내려오시죠. 맞아 내려오시죠 하고서 맞아. 아니 그거 되게 높아. 그러니까 개 높아. 이렇게 못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내려오잖아. 맞아. 맞아. 그러고 뭐 송강호 배우도 있고. 맞아. 근데 송강호 배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치. 송강호 배우와 문성근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진짜 나는 송강호 배우를 알고 너도 송강호 배우를 아는데 초록물고기로 왜 이 송강호 배우의 이미지가 넘버 3와 함께 알려졌는지 알 것 같다라고 느낀 게 난 송강호 배우를 아는데 송강호 배우로 안 보였어. 맞아.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동네 양아치 하나를 데려온 것 같았다는 거야. 맞아. 나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난 송강호라는 배우를 아는데도 진짜 이 뒷골목에 있는 깡패 새끼 하나 데려와가지고 나 바로 찍은 것 같아. 이런 연기 하라고 시킨 그 카메라 틀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한 거 같은 껄렁거림이 나와. 맞아. 껄렁 바이브가. 그리고 좀 광대 캐릭터잖아. 그 안에서도. 그치. 그 따까리들 중에서도 보면은 막 일어나서 혼자 막 춤추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그 중간에 한 명을 드럼통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있는데 그 뭐 땅바닥 묻는 장면 묻어가지고 막 그런 그 장면이 경찰의 와이프랑 바람난 그 남자를 묻어버리려고 이제 베테곤이 아는 형님 그 형사라 가지고 근데 맞아. 그 묻기 전에 막 엄청 깐족거리면서 맞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네
X가 잘못이지 이러면서. 아이 그 뭐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아니 대충 그런 느낌이잖아. 야, 아랫도리가 잘못했다 뭐 근데 그런 거였나? 아니 야 우리 자막 써야 되는데 이거 못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뭐 아무튼 이렇게 막 너 이거 삐 해야 엄청 엄청 놀리고. 이게 잘못이지 이랬어. 맞아. 이거 더하고. 아유 아무튼 똑같잖아. 아주간 더해. 아 이게 훨씬 더 세. 어? 아니 그래서 어. 그런 것처럼 이제 광대 캐릭터잖아. 그치, 맞지. 근데 그런 캐릭터 꼭 있어. 맞아. 보면은. 양아치 건달 조직에 항상 깐족 깐족. 깐족 그런 천박함. 맞아. 깐족 천박. 경박하고. 진짜 양아치 건달에 껄렁껄렁거리네. 그런 묵직한 맛은 하나도 없고. 맞아. 그래서 막, 그거랑 안 돼, 난 반대되게 이상해? 그래로. 그래서 그거랑 반대되게 배태공은 캐릭터는 되게 묵직하지. 좀 묵직하고 되게 스마트한 거 그리고 같고. 되게 사연이 있어 보여. 내가 맞아, 말하는 맞아. 거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구나. 맞아. 그러니까 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뭔가 뭐지? 이러면서 좀 고민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인물도 젊었을 때 되게 많은 일을 겪었구나 맞아. 라는 걸 짐작케 하는 대사들이 많아. 뭔가 좀 막둥이 같은 사람이었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원래는? 것도 있고 네. 원래는 도끼가 있지. 도끼가 있지. 물론 근데- 막둥이도 이 패기가 있지만 그치. 걔는 막 자기가 이 떡볶이 뭐 김밥 훔쳐 먹다가 그러면 문성건 배우님 얘기를 해보자면 배태곤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떡볶이 막 훔쳐 먹다가 제가 막 얻어맞던 젊은 시절에 그 남자는 지금 여기를 다 먹고 재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사를 봤을 때도 배태곤이란 인물을 그냥 이 영화의 빌런으로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 그치. 되게 입체적이고 걔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치. 근데 진짜 보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주인공보다 더 의도적으로 옛날 얘기를 많이 보여주고 이런 느낌? 뭔가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청자들이 몰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거를 같이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 배태곤은 옛날 얘기를 직접 해주고 맞아. 뭐 옛날에 만났던 성님을 만나고 그래서 굴욕적인 걸 맞아. 느끼고 그런 걸 뭔가 좀 더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 같은 인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배우가 되게 묘하게 연기를 잘해줘서 더 뭔가 물음표가 생기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착한 앤가? 알고 보면 착한 앤가? 또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개쓰레기로 변해가지고 맞아.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지. 맞아. 아주 그냥 근데 그 사업은 아예 손을 뗀 건가? 그거는 이제 손을 뗀 것 같아. 그 성매매업에서는. 그냥 그 미애를 거기서 건져 올려서 아예 결혼을 했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끝낸 것 같고. 성매매업은 몇 주 나이트 운영회가 했던 거고. 그러면은 미애 역할을 한 이제 심혜진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심혜진 배우님은 사실 우리는 아직 우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 그치. 심혜진 배우님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나는 그래서 초록물고기로 진짜 처음 봤는데 영화 포스터만으로만 알고 있었어. 초록물고기. 그거가 내가 심혜진 배우님에 대해 아는 전부였거든. 근데 좀 나는 이창동의 영화에 살짝 빠은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미애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물건으로 취급되고 뭔가 판무파탈적인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그리고 영화 내에서도 도구 같은데 맞아. 플로상으로도 그냥 도구야. 맞아. 플로상으로도 그냥 툴. 그 인물에게 동기, 계기를 제공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맞아. 인물의 심리에 어떤 변화의 역할을 주는 맞아. 그런 도구로서 존재하는 캐릭터지. 맞아. 사실 미애라는 그리고, 캐릭터가. 그리고 뭔가 좀 그 흔히 생각하는 판무파탈 캐릭터의 정석 같은 사연 캐릭터. 있어 보이는 눈빛. 얘기를 안 하고 뭐 어떤 날은 울고 있고 막 술에 무시했다가 취해 있고 술에 취했다가 좋아한다고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막 뽀뽀도 해주고 막 너 키스해봤어? 뭐 내가 알려줄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배우가 그만큼 잘 표현을 했기 그치. 때문이겠지. 나 되게 마스크가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어. 오. 내가 영화 보면서도 되게 그거에 이제 막동이가 반한 것 같은데 응. 안 돼. 그 사연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어. 뭔가 우울해 보이고 사연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막 이랬다가 막동이처럼 인생 큰일 나는 거야. 망치는 그게. 인생 망치는 거야. 야, 그래. 그 군대 제대하고서 창밖에서 스카프 하나 잘못 주웠다가 그러니까. 범죄 조직에 물담고 사람 죽이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메네라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는 조심해야 돼. 근데 그래 나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사랑이고 사랑이지. 막동이는 이제 그 사연 있어 보이는 눈빛 나도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이 미애라는 캐릭터한테 좀 더 조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니까. 미애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의 감정선에 대해서 사실 영화의 마무리도 사실 미애의 감정이 중요하잖아. 그치. 사실 영화 내내 거의 막동이 그거만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사진 보면서 우는 그게 이제 미애의 그냥 전부란 말이야. 맞아. 좀 더 이제 미애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베테곤을 만났는지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과거, 어떤 가족이 어떤 가정사가 있다거나 이런 걸 좀 더 조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 그치. 뭔가 메인이 되는 3? 메인 3 중에서 혼자 살짝 붕 뜬 느낌? 붕 맞아, 떴다기보다는 좀 도구로서만 소비되는 느낌? 맞아. 그게 들긴 했어.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맞아.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은 한석규랑 문성근은 완전 기억나는데 맞아. 심혜진 배우님은 정말 잘했어. 맞아. 근데 이 미연이라는 캐릭터는 미연이야 미애야? 미애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느껴졌어. 맞아. 그러고 나는 이 이창동 감독에 관해서도 짧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몇 개를 좀 봤단 말이지. 뭐 시라던가 버닝이라던가 이번에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난 박하사탕밖에 안 봤어. 그래? 그래서 봤는데 이창동 감독이 애초에 소설가로 먼저 더 이름을 펼쳤잖아.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꽤 차서 충무로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이 초록물고기라는 작품으로 물론 그 전에 단편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확실히 초록물고기는 초기 작품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시네마틱하다 보다는 소설 같은 느낌이 더 들었어 나한테는. 맞아. 왜냐면 버닝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버닝은 좀 더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 됐고 이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걸 이 촬영적으로도 더 예쁘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초록물고기는 말했듯이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말했듯이 거의 후반부가 되면 내가 이거 놓쳤나 싶은 수준으로 뭔가 점프 이런 느낌이어서 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네마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 이창동의 첫 작이어서 그런가. 첫 장편이라서 약간 그 앳된 맛이 있다. 앳된 맛이 있다. 약간 미흡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미흡했다고 느끼는 거는 사운드가 너무 맞아 사운드? 맞아. 사운드가 나는 처음에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 내가 그래? 보는 이 플랫폼의 문제라던가 뭔가 이 내가 보는 기기의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더라고. 그런 영화 더 많아. 90년대 그치, 중반 초반 80년대 영화들 보면은 잡음이나 그 공공의 적도 안 봤지. 안 봤어. 공공의 적 진짜 재밌는데 되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 보면 다 그래. 그치. 근데 또 촬영은 되게 잘한 것 같았어. 뭔가 거울을 활용한 나는 그 연출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맞아. 그리고 막 그것도 있잖아. 처음에 큰 성이 그 막동이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버스 정류장에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큰 성이 이제 정신 지체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버스 정류장 혼자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이제 막동이는 엄마랑 같이 TV 보다가 큰 성 기다리는데 못 봤느냐 해가지고 큰 성은 버스 기다리는 혼자 기다리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확 어. 버스 그 차도 쪽으로 확 보여줘. 어. 그러다가 돌아오거든. 어. 근데 큰성이 이렇게 보느라고 이렇게 가는 건데 다시 돌아오니까 옆에 한석가 막둥이가. 막둥이가 앉아 있어. 그 장면, 그런 장면, 맞아. 되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연출이잖아. 맞아.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껴안잖아. 그런 것들이 난 좀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달까? 맞아. 이게 뭔가 더 소설가로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연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리고 영화가 되게 그 기교나 이런 거 없이 담백해. 맞아. 담백한 맛이 있어. 그리고 나는 또 좋았던 앵글이 마지막 엔딩에서 그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 야 손님 왔다 이러면서 막 나가잖아. 그 셋째 형이. 그러고 이제 베테곤이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요 화면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큰 형님이 나가고 요 사이에 기둥 같은 게 있고 그 요쪽에 진짜 조그만하게 바깥이 보이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맞아, 베테곤이 맞아. 살짝 나오고 맞아.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애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딱 만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맞아. 그게 되게 간단한 거잖아. 영화 보면은 이게 왜 사람 냄새 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냥 원래는 영화가 연극 같아야 되는데 이 영화는 일상에서 제3자 시점 같다고 해야 되나? 촬영 맞아. 구도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면은 인물이 이렇게 클로즈업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옆자리에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서 그 마지막 장면도 그냥 식당에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뭐 베테곤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나도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되게 전체적으로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반대되는 느낌일 수 있는데 그런 투박한 연출이 보여서 더 좋았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 되게 간단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연출. 좋았어.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래요. 자. 그래, 초록물고기 어떻게 보셨어요? 초록물고기 우선 뭐 짧게 얘기를 해보면 초록물고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뭐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봤는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그래서 작품성으로 봤을 때 이게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시대상을 따져야 되나? 맞아. 시대상을 보여준 걸로는 물론 잘 보여주긴 했어요. 이 개인이 어떻게 폭력에 물들어가는가. 근데 그거는 박하사탕이 더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도 재밌긴 해. 재밌긴 하고 중반부에 몰입이 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훅훅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작품성은 별 5개 중에 3.5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오락성은 일단 이게 청불이기도 하고 많이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또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거긴 해. 그 순수한 사람이 어떻게 물들어가는가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가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셰익스피어 때부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두가 그런 좋아하지. 플롯이기 때문에 근데 또 잔인하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자면 4점 정도? 오락성 4점. 최종으로 이 딱 별점을 내려보자면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초록물고기보다 더 자세하게 다룬 박하사탕이 있고 그리고 좀 플롯적으로 봤을 때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욕 먹을 게 뭐 있어? 미애라는 캐릭터를 도구로서 사용한 것도 아쉽고 그치 너의 의견인데 그래서 설정이나 그런 건 좋았으나 이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약간 실망했다? 약간 실망했다. 왜냐면 뭔가 지리는 영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창동의 작품 상 다작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3.5점 정도? 3.5점 정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 왜냐면 처음에 볼 때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본 게 아니라
좀 꾸역꾸역 봤거든. 초반에 이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한 중반부 되니까 몰입이 되게 잘 되더라고. 맞아. 근데 작품성 부분에서 너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부분,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아직 이창동 감독의 훌륭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미흡한 첫 작품으로서의 색깔, 그리고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시대를 감안해서 영화를 봐야 하지만 나는 이제 21세기 청년으로서 봤을 때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재미있다. 하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알 것 같다. 근데 공감? 완전히 되게 강렬하지는 않았다 하는 의미에서 작품성 3개 반. 그리고 오락성 재밌긴 하거든. 오락성도 3개 반. 3개 반. 오락성 3개 반. 그래서 제 개인적 취향을 넣어서 이 영화 평가를 하자면 별 3개 반. 3개 반. 다 3개 반. 그치. 뭔가 막 또 별로는 아니고. 별로는 아니야. 진짜 재밌어. 영화가 재밌고 일단 배우들이 연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잘하지. 연출도 좋아. 근데 살짝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내가 좀 퍼즐을 잘못 시작한 건가. 내가 택시 드라이버를 작품성 별 3개 반 줬는데 그래서 이게 애매하네. 사실 그치. 별 3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3개 반도 많은 것 같은. 맞아. 그렇다고 오락성도 재밌긴 한데 막 4개 주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고 그냥 개인적인 평가는 그냥 간단하게 그치. 무난하다 하는 3개 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을 다음 시간 알겠습니다. 초록 물고기요. 자, 우리는 다음 우리의 초록 물고기를 찾으러 형 전화 끊지 마. 성. 됐다. 인트로 나왔다. 자, 그럽시다.